9명의 공격수와 9명의 수비수가 공 하나를 가지고 싸우는 스포츠. 던지고 치고 달리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그라운드 위에는 또 다른 즐거움이 숨어 있죠. 야구는 과학이다. 야구의 숨은 과학 세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상과 과학을 넘나드는 유쾌한 토크 뉴턴의 사과나무. 야구 시즌을 맞아서 지난 2주간 우리가 야구 이야기 또 타자와 투수의 이야기 함께 풀어봤는데요. 오늘은 공격과 수비의 이야기를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현대 야구에서는 수비의 이 중요성 점점 이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지키는 야구라고 많이 하잖아요. 강한 수비력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강팀으로 갈 수 있고 센터 라인이라고 말을 해요. 중견수, 유격수, 포수, 투수, 포수 이 센터 라인이 강해야 된다. 그만큼 야구는 공 하나에 승패가 판가름되기 때문에 이 수비 부분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포지션이 굉장히 크죠. 이 수비도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가 아닐까, 시간과의 싸움이 또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공에 맞는 순간에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순간을 한 0.3초 정도 걸립니다. 선수들이. 그다음에 만약에 그걸 듣지 못하고 그것을 공을 보면서 움직였을 때는 벌써 1.5초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시간에 움직임의 판단이 느려지게 되겠죠. 아니 이 타구도 딱 친 순간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날아갈 텐데 딱 쳤네, 날아가네 하고 따라가면 이미 뭐 늦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차이로 인해서 한 거리에 3m에서 4m 정도의 거리의 소멸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눈에 보고 따라가는 것도 공이 사실 힘든 건데 어떻게 소리를 듣고 날아가는 뭐 방향, 거리 알 수가 있나요 이게? 선수들이 타구를 쳤을 때 타구의 소리를 듣고 방향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배트 휘두르는 모습을 보고 어느 정도의 타구가 어디쯤 가겠다. 그리고 스타트를 끊으면서 소리도 같이 듣기 때문에 대략 타구가 어디쯤 떨어지겠다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그 지점으로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절대 잡을 수 없는 타구를 야구 선수들은 가서 잡아 올릴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쪽에서 뭐 무수히 반복되는 훈련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타자가 친 공이 공중으로 날아오르고 수비수는 본능적으로 반응해 공을 잡아냅니다. 공이 어디서 어떻게 날아오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공을 잡아내야 하죠.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마무리해야 하는 수비수에게 반복 훈련은 필수. 경기 상황에 따라 수비의 기술도 달라집니다. 승부가 결정 나는 이런 상황에서 보통 전진 수비를 하거든요. 본인들이 바운드도 맞추고 정확히 던지는 연습도 해서 시합 때 좋은 경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수비 전략은 안타를 아웃 카운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수비가 뒷받침돼야 경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죠. 수비할 때 보면은 선수들이 뭐 폼을 잡는 건지 약간 좀 엉거주춤 있는 게 그거는 이제 좀 빨리 반응하기 위한 일부러 그런 좀 자세를 잡는 거겠죠. 인체의 무게 중심 자체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을 용이하게 만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공이 어느 방향으로 올지를 미리 감을 하기 위해서는 전방으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후방으로도 갈 수 있고 좌우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만들어서 자세를 순식간에 움직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육상의 출발 스타트 자세를 보시게 되면 아예 그냥 제자리에 앉으면 좀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준비할 때 엉덩이를 좀 치켜 올리잖아요. 그러면 무의 중심을 다소 좀 앞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출발의 스타트를 빨리 할 수 있는. 뭐 동물의 왕국 봐도 그러잖아요. 사자가 이렇게 뻣뻣이 서서 사냥 안 나가잖아요. 약간 이렇게 어슬렁거리면서 낮은 자세로 바로 먹이를 채기 위해서. 야구도 마찬가지로 수비수들이 공을 낚아채기 위해서는 정말 빠른 타이밍에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뭐 일반 팬들이 봤을 때는 약간 좀 건방지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선수들이 가장 스스로가 터득을 하는 거죠. 공을 보고 치는 걸 보고 타격을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비수들이 먼저 그냥 가서 이동을 해 있어요. 그거는 데이터적인 부분이에요. 지금 야구도
한 타자가 한 시즌 동안 어떤 코스에 공이 왔을 때 어느 지역으로 공이 많이 간다라는 건 특성이거든요, 타자의. 타격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뭐 밀어서 잘 치는 타자, 끌어당긴 극단적으로 당겨서 치는 타자들이 있기 때문에 타자에 맞게끔 수비 위치를 변형을 하죠. 그런 데이터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야구 운동선수죠. 운동선수. 특히 야구 선수를 봤을 때 작전도 한 4, 50가지가 돼요. 그리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대처해야 될 작전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야구 선수들이 머리가 좋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따뜻한 봄날 대학 교정에 나와 있는데 야구라는 게 사실은 날씨의 영향도 꽤 받지 않을까. 사실은 좀 더운 날씨가 굉장히 많이 그 홈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섭씨 5도씨가 올라갈 때마다 약 한 비거리가 1.2m 정도를 더 늘어나게 됩니다. 아, 더울 때마다 더 멀리 날아간다고요?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은 공기의 밀도가 또 낮아져요. 쉽게 말하면 공기가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공기의 저항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비거리는 더 많이 나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지형도 많이 그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미국에 보시면 메이저리그 구장 중에 콜로라도 홈구장, 그곳은 뭐 거의 뜨면은 지형이 굉장히 고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투수들에게는 무덤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예. 고도가 올라갈수록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공기의 밀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요즘에 우리도 이제 돔구장이 생겼잖아요. 고척에 고척 돔구장 생겼는데 돔구장은 그러면 어때요? 일명 뭐 동구장을 이제 돔런 구장 뭐 이렇게 돔런 구장. 굉장히 그 홈런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유인즉슨 말 그대로 경기장이 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덜 받고 밀도가 낮아지면서 막혀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비거리를 더 많이 늘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마음이지 사실 동구장을 설계를 하면서 박사님 말씀도 맞지만 그 정도의 부분을 사실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펜스 거리도 좀 크게 만들고. 저도 참 이렇게 야구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3주에 걸쳐서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런 것도 있구나.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좀 섬세하고 또 몰랐던 요소들, 재밌는 요소들 많구나 하는 이야기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네. 너무 즐거웠고요. 또 앞으로도 또 야구를 또 많이 관람을 하면서 또 어떤 이런 좀 메커니즘적인 거를 좀 더 원리를 좀 더 한번 좀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김명중 위원과는 이제 올 시즌 또 함께 이 KBS 대전 이 프로야구 중계를 통해서 입을 맞춰야 할 텐데 호흡이라고 해주세요. 네. 예. 우리 지역 이 한화 이글스의 올 시즌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부상에서 다양한 많은 선수들이 복귀를 하면서 선발진만 좀 잘 갖춰준다라면은 워낙 그 타격 부분에서는 뭐 10개 구단에서 뭐 1, 2등을 할 수 있는 강한 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정말 웃으면서 야구를 좀 보시지 않을까. 물론 5월 달부터입니다. 예. 자, 알고 보면 더 재밌게, 조금 더 재밌게 야구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화요일 저녁 밥 먹고 딱 10분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일상이 즐거워집니다. 뉴턴의 사과나무.